짙은 어둠이 깔리면 그 집에선 기이한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제 방송은 귀신을 찾아서 다니는, 어떻게든 포착해서 보여드리는 게 주 목적인데, 그곳은 지금 공포 체험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성지라고 했습니다. 문이 열려있어. 와, 엄청 습해. 벽지를 다 뜯었네. 밤마다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 속의 폐건물. 뭐야, 자꾸 뭔 소리야. 아무도 살지 않는 그곳에서 밤마다 울려 퍼진다는 음악 소리. 아니,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소문이 흘러나온 곳은 지방 소도시에 위치한 폐건물이었습니다. 입구부터 음산한 분위기가 감도는 그곳. 여기 있는 지 몇 년 됐어요? 7, 8년 됐나? 뭐가 오래됐어요. 한 20년 넘었을 거죠? 같이 그때 당시에 대학 들으면서 학생들이 한 만여 명이 그러다 보니까 막 지속, 원룸 막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쳤어요. 인근에 들어선 대학교 학생들에게 세를 주기 위해 지어졌다는 90세대 규모의 원룸 건물. 하지만 지역이 쇠락하며 화려한 과거는 그야말로 옛말이 됐습니다. 불이 다 꺼져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살지 않은 지 꽤 오래됐다는 이곳은 왜 갑자기 공포 체험단의 성지가 됐을까? 진짜 무섭다. 형님이 뭘 알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 주인 잃은 집귀와 물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뭐야, 이거? 사람 안 사는 집인데? 이건 너무 많다. 와, 이건 2007년이다. 2007년 8월. 배달 먹었던 음식이야. 책이고 학교 책 같다. 이거지. 이렇게 다들 살림살이를 다 놓고 도망갔을까? 대체 이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우린 불과 몇 년 전 이곳에서 살던 학생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저는 15만 원 정도 주고 살았던 것 같아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해가지고 그 옥상에서 뭐 고기도 많이 구워 먹고 술도 한잔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거기서 한 1년 좀 넘게 살았었는데 사는데 지장은 없었어요. 뭐 이게 물도 잘 나오고 가격 싼 거에 비해 그래도 원룸이 좀 컸거든요. 방세도 싸고 학교와도 가까워 만족스러웠다는 원룸. 그런데 언젠가부터 건물을 둘러싼 괴담이 돌기 시작했답니다. 제가 막 들은 이야기는 귀신이 나온다, 누가 자살을 했다, 살인사건이 있었다. 그러다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아예 안 쓰는 건물이 돼 있더라고요. 어떤 후배가 잡았던 방에 모서리마다 부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부적 하나 떼었는데 감이 눌리면서 그 모서리에서 귀신이 엄청 나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귀신 이런 것도 별로 안 무서워하고 하는데 창문을 열면 사람이 나는 3층에 사는데 걸어가는 게 보이고 계단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분명히 되게 뒤로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인 것 같아서 좀 반가워가지고 저 좀 빨리 올라갔죠. 사람이 없었고 불만 켜지더라고요. 일명 귀신 나오는 원룸으로 소문이 나버린 건물은 그렇게 버려졌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건물에 학생들 역시 공포 체험을 하러 드나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갔거든요. 밤에 갔는데 21년에 그 막걸리 같은 것도 있고 안에서 이상한 소리도 막 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 있는 것 같아서 기분 탓이 아니고 진짜라니까. 폐가에 누군가 살고 있는 것 같답니다. 그가 느낀 기척은 누가 낸 걸까? 그런데 건물 4층에서 정말 기척이 느껴집니다. 계세요? 선생님 계세요? 아유. 네,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보려고 왔어요. 쓰레기가 가득한 다른 원룸과 달리 평범한 가정집처럼 보이는 곳에서 잠옷바람으로 있던 남자. 사람들이 막 귀신 산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귀신처럼 보여. 이거 내 집이니까 혼자만 내가 이거 지키고 있는 거예요. 청소하고 저기 관리하면서. 아, 그럼 선생님도 그럼 여기 집주인 중에 한 분이신 거예요? 우리 선생님 혹시 집주인이라는 증거가 뭐 있으세요? 왜요? 내가 아닌 것 같아서. 이거 집주인이라는 거 보여줄게. 내 이름 있어. 한 선생님? 네. 그는 정말 총 90세대 중 2채의 원룸을 소유한 집주인이었습니다. 원래는 저기 정상이었어요. 전부 다. 네. 전부 다 정상이었는데 물도 안 나오니까 여기서 물 연결해가 호수 연결해가 쓰잖아. 이것도 내가 다 만들었어요. 아, 이물도? 수도도, 전기도, 난방도 끊긴 건물에서 직접 임시 방편으로 공사를 했고 이렇게 생활을 한 지 2년이 넘었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귀신이라는 오해를 받아가며 살아가는 남자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2009년도에 경매를 어떻게 싼지 받아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350만 원만 싸잖아. 10년 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원룸 2채를 낙찰받았다는 남자. 뜻밖의 횡재를 한 줄 알았지만 사서는 안 될 집이었습니다. 주인하고 이제 소송이 들어왔더라고요. 땅세를 내라고, 이 건물을 철거하라고. 땅 주인하고 이 건물하고 같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 경매를 다 받았거든요. 많이 가져 있는 사람이 계속 법적으로 싸웠는데 패하고 말았어요. 정리하고 짐을 빼가지고 가더라고요. 알고 보니 토지주와 건물주가 달라 여러 소송에 휘말린 복잡한 건물이었던 겁니다. 소유권 분쟁이 계속되며 이웃들은 하나둘 떠나갔지만 남잔 떠날 수 없었습니다. 오하원에서 내가 자랐어. 결혼도 못했어. IMF 때. 사람들이 그 돈을 빼앗긴 게 매덕이 돼. 명예퇴직을 해요. 기숙사 생활을 했으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오래전 명예퇴직을 한 그에게 원룸 2채는 전 재산이었던 겁니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날로 값이 떨어지는 원룸을 사들인 사람들은 저마다 골치를 썩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싸게 나올 건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거든요. 그 당시 한 채가 297만 원인가 받았을 거예요. 많이 소유하신 분이 자기는 방치하겠다,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90세대 소유주의 뜻이 제각각 달라 살리지도 버리지도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건물.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 하려면 돈이 한 5, 6억이 든다 그 말이야. 5, 6억을 들어서 거기다 해놓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것도 내가 생각을 해본 거야. 왜? 옛날에 잘 나갔을 때는 그런 데로 학생들이 많은데 그 학생들이 또 가서 보면 학생들이 도시는 쇠락하고 인근 대학교의 학생 수도 줄어드는 사이 결국 갈 곳 없는 남자만이 폐 건물에 남게 된 겁니다. 남자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집을 지키는 사이 그가 괴담의 주인공이 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놈을 집콕 사람이 몇 년 있다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었어요? 약 안 걸려서. 그 무덤에 정소유주가 또 거기 묻혔잖아요. 모든 재산을 걸고 했는데 시행사한테 속아서 죽었다. 화병에. 처음 건물이 올라갈 당시 원룸 몇 채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땅을 내놓았던 사람이 꽤 오랜 시간 소유권 소송을 치르다 얼마 전 사망했답니다. 건물 때문에 사망한 건 아니지만 그 문제로 많이 힘들어했다는 땅 주인. 그러니까 업자들 장난이죠. 건물 저주는 조건으로 땅 임대 받아가지고 자기네들 짓고 그때는 원룸을 10개인가 15개인가 주기로 계약서를 했다는 건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땅 담보로 어차피 은행 대출 받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은행에 넘어가면 되죠. 건물의 어린 한이 입에 입을 거쳐 괴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섭죠. 그때 북적북적 하다가 하나 둘씩 떠나니까 처음에는 하얀 그 유령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2개월 정도 그런 꿈을 꾸었어요. 폐가를 지키는 남자 역시 무섭답니다. 가만 있어봐라. 침입했네. 여기 갔네. 그죠? 가죠? 오죽하면 이런 것까지 설치해가지고. 귀신이 아니라 귀신을 잡겠다며 자신의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남자. 나쁜 놈이 와가지고 창문까지 유리 같은 거 막 돌 던지고 그래요. 한참 자고 있는데 한 2, 3시쯤에 갑자기 문을 두드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밤에 그 자정 때 오면 얼마나 무서운데요. 늦은 밤이 되면 두려움과 싸우기 위해 음악 소리를 한껏 키웁니다. 무서울 때 마음의 위로가 되잖아요. 그곳에 귀신이 산다. 사람들의 입을 타고 커져가던 오싹한 괴담은 사정 복잡한 건물과 그 건물을 떠나지 못하는 기구한 운명의 남자가 만들어낸 씁쓸한 현실이었습니다.